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벅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잠자는 의욕을 깨우는 48가지 심리기술, 무기력에서 물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합시다. 요즘에는 활력과 생기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마치 죽은 생선 같은 눈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비단 나뿐만이 가진 것은 아닐 겁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나? 저러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보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자라는 의욕이 느껴질 만큼 즐거운 표정을 하고 눈을 빛내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물론 의욕이 없는 사람도 이런 생기 없는 상태에 스스로 만족하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의욕이 생기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의욕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의욕을 내는 요령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의욕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의욕을 끌어내기 위한 실천적인 조언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즉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의욕이라는 기름을 부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나는 세미나와 강연회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의욕을 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의욕적으로 살지 못해서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상황에 맞게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조언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스스로 의욕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는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무기력에서 물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 책 속의 무기력도 습관이다. 무기력에서 물을 제거하는 습관 기술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무기력도 습관이다. 무기력에서 물을 제거하는 습관 기술. 기억하라. 의욕도 고갈된다. 의욕 총량의 법칙. 24시간 계속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4시간 쉬지 않고 맹렬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다시피 인간의 체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정신력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착각입니다. 정신력 또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활기차게 살 수는 없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정신력의 총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력이 쇠하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나는 안 돼 하면서 자책하게 되지요. 기억합시다. 정신력은 체력과 마찬가지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기력이 모조리 소진된 상태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기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면 그 이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스스로 질책하면서 기합을 넣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의욕도 체력처럼 쓰면 줄어들고 사람마다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안 쉬다 보면 의욕과 정신력도 체력처럼 회복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어쩐지 작업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왠지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몸이 휴식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쉬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힘에 부칠 때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수면을 취하거나 취미에 몰두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물론 기력이 없어졌을 때 조금 더 참고 노력해서 기력 에너지의 총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라톤 선수가 힘든 고산지대에서 훈련함으로써 폐활량과 체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한한 정신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푹 쉬는 편이 좋습니다. 의욕도 습관이다. 의욕 자동화 시스템 1. 이 책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의욕을 샘솟게 할 수 있을까를 심리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애초에 의욕 따위에 기대지 않아도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는 구조나 습관을 만드는 편이 훨씬 현명한 대처입니다. 일을 할 때마다 일일이 의욕을 끌어내야 한다면 상당히 귀찮을 테니까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굳이 의욕을 끄집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두면 자동적으로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프로야구 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연습벌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저녁 7시에 시합이 있어도 오후 1시 반에는 구장으로 출근해 연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가 남보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기자가 연습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라고 물었을 때 이치로 선수는 아니요, 연습은 싫어합니다. 좋아서 연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즈키 이치로 선수는 어떻게
매일 싫어하는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장에 일찍 나와 연습하는 것은 그가 평생 몸에 익힌 습관이지 억지로 의욕을 끌어올려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연습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상인 것이죠. 어떤 일이든 습관이 되지 않은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때 다소 하기 싫거나 귀찮기도 하고 일부러 의욕을 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습관화되고 나면 일부러 의욕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는 습관이 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닦을 때 의욕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이를 닦을 겁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일을 일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매번 의욕을 끌어올려서 개를 데리고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의욕에 기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전화도 안 받고 누구와도 잡담을 하지 않으면서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정했다면 습관이 될 때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실천해 봅시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쌓여 그 일이 습관이 되면 그 시간대만 되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런던 대학의 필립 랠리 교수는 어떤 일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관된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다 말다 하면 습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의식적으로 꾸준히 계속 같은 행동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랠리 교수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습관화되어서 95%의 확률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18일에서 254일 정도라고 합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빠른 사람은 18일이면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략 2주 정도는 의식적으로 열심히 행동해야 하지만 이 정도 기간이 넘어서면 억지로 하던 일도 습관으로 몸에 정착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매번 의욕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행동을 반복해서 가능한 한 빨리 내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 2달의 위기를 넘겨라. 의욕 자동화 시스템 2. 그럼 오늘도 열심히 의욕을 내야지. 매일 이렇게 외쳐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일이든 습관화되면 의식할 필요조차 없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드 닐 교수에 따르면 의지력이 저하되었을 때도 제대로 정착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행동이 습관화되고 나면 이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걸려서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매일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욕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왠지 찜찜합니다.
오늘은 땀도 별로 흘리지 않았으니 하루쯤은 그냥 자도 된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여전히 목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매일같이 머리를 감는 사람은 2, 3일쯤 머리를 안 감아도 안 죽는다라는 말을 들어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계속 찜찜한 마음이 들겠지요. 머리에 기름기가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스포츠 선수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들어도 연습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릴 겁니다. 전문 댄서는 오늘은 춤을 안 춰도 된다는 말을 들어도 한 차례 춤을 춰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습관은 강한 힘으로 우리 행동을 속박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대되는 의욕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보았듯 행동이 습관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노력해야 합니다.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의 케빈 맥콜 교수는 칫솔로 하는 양치에 더해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까지 깨끗하게 손질하는 습관을 만드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까지 제대로 습관이 정착된 사람은 불과 2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개월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은 그 후에도 양치 습관을 계속 지켰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정신력으로 극복하자는 식의 논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어떤 일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성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한두 달은 최선을 다해 습관을 붙이기 바랍니다. 무기력이 도망가는 자세, 파워 포즈. 검도든 다도든 공부든 전문가들은 모두 바른 자세를 강조합니다. 바른 자세가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자세가 바르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른 자세는 뇌를 자극해 집중력을 올려준다는 실험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집중력과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흐트러진 자세를 취하면 마음도 흐트러지는 것이죠. 드러누운 자세로 그럼 이제 의욕적으로 일해보자라고 외쳐본들 늘어진 마음을 추스르기는 힘듭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2분 정도 정좌 자세로 앉아봅시다.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차츰 서서히 마음속에 의욕이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마음은 자신이 취하는 자세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욕을 높이고 싶다면 일단 의욕이 생기는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다나 카니 교수는 파워 포즈라는 용어로 바른 자세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다나 카니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신체 면역계의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크게 벌리는 것은 대표적인 파워 포즈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의욕의 원천이 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다나 카니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파워 포즈를 취할 경우 86.36%의 사람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반면 양손을 무릎 사이에 끼고 앉는 등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쳤다는 생각이 들면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양손을 위로 힘껏 올려 크게 벌리는 파워 포즈를 취해 봅시다. 이 자세를 1분 동안만 유지해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나 카니 교수는 피실험자에게 1분 동안 파워 포즈를 취하게 했더니 불과 1분 사이에 심리뿐 아니라 면역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딱 1분 동안만 강해 보이는 자세를 취해 봅니다. 우리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세는 곧 의욕을 상징합니다. 새우등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의욕이 난리 없습니다. 약해 보이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 의욕도 약해집니다. 설령 당장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도 의욕적으로 느껴지는 자세를 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영업력을 강조하는 일본 회사에서는 지금도 아침 조회 시간에 사원들이 함께 모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매일 아침 사원들이 마음에 감춰져 있는 의욕을 이런 포즈를 통해 끌어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조를 가르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일본의 국민체조 동작 중에는 양손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는데 그런 자세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의욕이 안 생기네 하는 생각이 든다면 파워 포즈를 취해 봅시다. 자세의 변화 하나로 무기력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땐 주먹 한번. 주먹 쥐기. 무슨 일을 해도 쉽게 질리고 금방 기세가 꺾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는 짓이야.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일이 조금만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금세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껏 주먹을 쥐어보는 겁니다. 주먹은 사람을 때릴 때 취하는 공격적인 동작입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공격성 또는 적극성이 생겨납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리스본 대학의 심리학자 토머스 슈베르트는 어떤 작업을 하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는 가짜 명목을 내세워서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쪽이 아닌 반대쪽 손으로 가위바위보 중 하나의 동작을 한 채 심리 테스트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먹을 쥔 채 심리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가위나 보 동작을 한 비교군에 비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주먹을 쥐기 전에 별다른 사전 행동이나 특별한 도구,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분이 침체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기가 죽을 때는 그냥 주먹을 힘껏 쥐어봅시다. 그러면 호락호락하게 질 수는 없지 하는 강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자신이 취하는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권투 선수들은 시험을 앞두고 가상의 상대방을 상상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과정은 무기력을 몰아내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매번 섀도우 복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섭을 할 때 심리적으로 질 것 같으면 테이블 밑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어봅시다. 조금 더 힘을 내자라는 생각이 들고 의욕이 되살아날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아침형 인간. 평소에 식생활에 신경을 쓰는 편인가요? 혹시 식사를 들쭉날쭉하게 하고 어떤 때는 폭식하지 않나요? 잠은 어떤가요? 항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까? 그리고 매일 적당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을 갖추지 않으면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마음의 건강도 나빠지고 몸 상태가 좋으면 마음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마음이 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뉴욕 주립대학의 토머스 야체스키 교수가 오랫동안 추적 연구한 바에 따르면 생활 습관이 제대로 잡힌 사람일수록 활동성이 높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고 귀찮은 기분이 앞서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에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피로하면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의욕 또한 떨어집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 역시 몸에 피로가 쌓이고 이는 곧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매일 의욕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으면 마음 또한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한 가지 조언하자면 꼭 한 번은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볼 것을 권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바버라 와츠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비교 연구했는데 아침형 인간이 상대적으로 활력과 에너지 레벨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폭식이나 폭음을 삼가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의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